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5장 2절 선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적분은 사실상 곡선적분이라고 표현해야지 더 맞는 말이긴 한데요. 또는 이런 형태의 선적분을 미분기하학이나 복소 평면에서 하는 그 복소적분에서는 경로적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경로적분 아니면 곡선적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선적분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선적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적분은 그럼 뭐냐? 사실은 직선이나 반직선 위에서 적분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일변수 함수 적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일변수 함수가 x축 y축 위에 y는 f o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요, 여기다 b라고 한다면 여기의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하면 s를 이렇게 구했었죠. s는 a에서 b까지 함수 f of x를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라는 이 반직선 또는 직선, x축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적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적분을 할 때 적분의 개념이 이 구간의 AB를 n개의 구간으로 잘게 나누어서 이 잘게 나누는 그 개수 n개를 사실상 무한개로 계속 잘게 나눠서 이 곡선 아래의 넓이를 무한급수를 통해서 구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사실상 x축이라는 직선 위에서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저희가 이변수 함수를 배우면서 이런 것도 있었죠. 또는 C에서 D까지 이변수 함수를 Y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하지만 DY도 마찬가지로 Y축 위에서 분할을 잘게 쪼개서 그게 분할은 Y축 위에 C에서 D까지 구간을 잘게 쪼개서 그 쪼갠 구간의 소구간의 폭과 함께 함수값을 곱해서 다 이제 더한 것이죠. 그런 방식이죠. 어쨌건 이 경우도 Y축이라는 직선 위에서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적분들은 다 고든 직선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선적분이라고 한 거는, 또는 곡선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고든 직선 위에서 적분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곡선 위에서 적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불구불한 곡선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함수 RT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RT라는 것은 T는 실수죠. 그죠? T는 실수축에 있는 그러니까 실수들이고, T가 하나 정해지면 그 정해진 T에 따라서 X 성분, 벡터의 X 성분과 벡터의 Y 성분이 결정이 되죠. 한 벡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일에 표시를 했는데, 어떤 여기 ti-1번째 t라는 어떤 숫자 하나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벡터, 위치 벡터 하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파란색을 벡터인데 언제 벡터냐? i 빼기 1이라는 t를 대입한 벡터가 지금 방금 그린 파란색 벡터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옆에 벡터는 무엇일까요? 이 옆에 벡터는 요 옆에 벡터 지금 요거죠. 요 벡터는 r 벡터인데 t가 i번째 벡터인 t를 대입한 여기죠. 이 점. 네. 잘못했네요. 여기 이 벡터가 아니라 이 벡터가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요까지 요 벡터를 요 벡터를 t가 i번째 여기일 때에 해당하는 r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t 하나가 결정되면 t라는 실수 하나가 결정되면 벡터 하나가 결정되는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함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벡터 함수가 매끄러운 곡선을 나타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 나타내주는 a 벡터와 b 벡터를 쭉 연결하면 결국 여기가 a 벡터고 요 끝이 b 벡터가 되겠죠. 마지막이니까. 그것을 쭉 t가 변함에 따라 쭉 연결을 해주면 여기 나온 빨간색 모양의 이런 구불구불한 곡선 하나, 매끄러운 곡선 하나가 나타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우선 이 rt라는 이 벡터가 위치 벡터가 벡터 함수가 지금 정해진 요 구간 정의역 t가 a에서 b까지 그 구간에서 모두 다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rt에 미분한 요 r'이 게다가 연속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느 한 점에서도 그러니까 t가 a에서 b 사이에 어느 한 점에서도 그 접선 벡터가 또는 r의 도함수가 0이 안 되는 그런 곡선, 그런 벡터 함수를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좀 더 이제 따지고 들고 좀 의미를 파고들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은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생각만 하시고 부드럽게 어디 갑자기 각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꺾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냥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t라는 벡터 함수는 매끄러운 곡선을 나타내고 이 곡선을 일단은 C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커브의 약자 C를 썼습니다. 곡선은 C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곡선의 길이는 요렇게 표현이 되죠. A에서 B까지. 자, 왜냐하면 이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A에서 B까지 R' of T의 절대값, 그죠? 절대값을 T에 대해서 다 모으면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죠? 벡터에 이 벡터를 적분하면 그 T에서의 접선 방향, 접선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R' of T를 이렇게 접선 방향의 접선 벡터를 구하고 기울기 벡터죠. 기울기 벡터. 거기다가 T만큼 곱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소구간에서의 요 곡선의 아주 작은 길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가 하나의 소구간에서 길이인 거고 그거를 A에서 B까지 다 모으니까 곡선 C의
전체 길이 L이 되는 것이죠. 이건 앞에 12장에서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호의 길이 함수 S라는 거에 DS를 다 ASB까지 모으면 호의 길이가 된다라고 또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DS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DS는 루트 x 프라임 오브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오브 t의 제곱에 dt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만큼이 ds니까. 양변에 dt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요 식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장에서 다 한번 한 것이고요. 어쨌건 우리는 지금 매끄러운 곡선 C라는 곡선은 어떤 벡터함수로 매개변수 t에 의한 벡터함수로 표현이 되고, 그 곡선 C 위에서 이제 적분을 해보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매끄러운 곡선 C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매끄러운 곡선 C 위에서 이변수 함수 F의 적분을 해보겠는데, 여기서는 선적분이라고 곡선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끄러운 곡선 위에서의 적분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직선 적분이 아니라 곡선 적분이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선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DS에 대해서, 그러니까 곡선의 작은 소구간의 단위 길이에 대해서 함수값을 적분하겠다. 어디 위에서? 곡선 C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선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C를 이렇게 붙이면 경로적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P0에서 PN까지 가는 이것을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적분 또는 곡선 경로적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고전적인 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 P적분 함수와 그리고 D 델타 S는 위에서 호의 길이 함수 S에서 이 하나의 구간, 아까 여기 조그만 소구간 있었죠. 소구간의 그 호의 길이를 델타 S라고 하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번째 소구간의 호의 길이를 델타 SI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적분을 이렇게 소구간의 그 호의 길이와 함수를 곱해서 무한급수를 이렇게 더하는 것을 선적분의 정의로 가져갑니다. 자, 그럼 선적분을 이렇게 정의했고, 이 선적분이라는 것은 DS라는 것은 앞에서 방금 봤듯이 호의 길이의 함수였고, dt분의 dx의 제곱, dt dy의 제곱에 d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주고, ds 대신에 이 부분을 대입하고, 그리고 x는 역시 t의 함수고, y도 일종의 t의 함수니까 대신에 x와 y로 표현된 f라는 이변수 함수를 t로 이제 외계변수 t를 가지고 다 넣어주면 여기는 어쨌건 t에 대한 함수로 바뀌겠죠. 그죠? 표현이. 거기다가 여기도 보시면 x도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니까 미분해봤자 여기도 t로 관한 표현이 되고 여기도 t에 관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고 그것을 t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로 C라는 것은 아까 t가 A에서 B까지 경로를 얘기했죠. t가 A에서 B까지, 여기가 t가 A에서 B까지
바뀔 때 곡선 C, 경로 C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선적분을 그냥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적분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선적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림 2를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림 2.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한 경로 XY 평면 위에 경로 C를 요런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경로 위에 G는 f of x, y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공면이 G는 x, y라는 이변수 함수의 공면일 텐데, 근데 이 공면 중에 전부 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C라는 곡선의 위에 있는 지금 x, y는 모두 여기 xy 평면에 있는 곡선 C에 있는 x, y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 C 위에 곡선 C 위의 점들에 대해서 G좌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점들의 위에 있는 요 점 그리고 요 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곡선 C 위에 있는 이 fx, y만 모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 공면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빨간색, 요 위에 있는 여기 빨간색 곡선, 요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적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적분, 지금 경로 C 위에, 곡선 C 위에 그 함수값, 사실 이게 G값이죠. G값. G는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사실 DS가 요 조그만, 그러니까 잘게 나는 한 소구간의 폭을 얘기하는 것이죠. D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얘기하는데, 요 폭과 함수 G의 높이 G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기 이렇게 세워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것이, 그죠? 이것을 여기 시작점에서 여기 끝점 곡선 C에 대해서 다 적분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렇게 커튼처럼 쳐져 있는 요 면, 이쪽 면의 한쪽 면의 넓이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일변수 함수 적분처럼 지금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 함수 y 높이 값을 다 적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지면을 바라봤을 때 x 구간 그리고 요 높이로 유게된 요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선적분은 이 곡선의 호의 길이, 요 길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높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적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선적분이 실제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선적분에 이제 기호들이 있죠. 적분 기호들, 또는 이제 저희가 이중적분의 기호들이 있는데, 우선은 다양하게 좀 몇 가지 표현된 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적분 기호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를 보면서 기하학적으로
어떤 것일 거다라고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3차원 곡면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된 적분 형태로 표현된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 첫 번째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된 a에서 b까지 x에 대해서 이변수 함수 g는 이런 곡면이 있는데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y는 0을 집어넣고 x에 대해서 적분을 a에서 b까지 해보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x가 여기가 a고 여기가 약간 좀 기울어졌네요.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y좌표가 c라는 점이고 여기가 d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보다는 이제 표현된 우선 이 위에 여기는 9로 표현됐는데 요 위에 있는 곡면을 g는 fx, y로 표현된 곡면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x, y 뒤쪽 있고 xy 평면 위에 이렇게 따라가는 요 곡선을 C, 경로 C 또는 곡선 C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C는 R 벡터라고 위에서 저희가 정의를 할 수도 있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경로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이 F, Y가 0이고 Y가 0인 이 곡면이 어디일까요? 이 곡면 중에 Y좌표가 0이다.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Y좌표가 0인 곡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XG 평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G는 F, X, 0이라는 곡선이 바로 여기 이 곡선이 되겠습니다. Y에다 0을 집어넣었죠. 그죠? 원래는 곡면이었는데 Y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빨간색 곡선에 대해서 X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평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1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자, 1번의 의미. 두 번째, 요거는 일단 기하학적으로 이해가 됐고요. 다음, 요 2번 적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2번 적분. 자, 우선 여기를 Y축에는 C좌표라고 하고 여기를 Y축에 있는 D좌표라고 해보겠습니다. D. 그러면 G는 F 0,Y라는 것은 X가 다 이 원래 곡면 중에 X가 0인 것을 찾아야 되겠죠. X가 0인 곡면은 요 부분이 X가 0인 곡면이고 요게 바로 Y는 F의 X 0,Y가 되는 것이죠. 곡선이 되었네요. 그죠?
원래는 곡면이었는데 x좌표가 다 0인 쪽을 선택하니까 곡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 곡선이 되었고 C에서 D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C에서 D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은 이쪽 YG 평면 위에 있는 요 면적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으시죠? 자, 2번으로 표현된 적분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또 살펴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2번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3번으로 표현된 이 적분은 또 기하학적으로 뭘 의미하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로 C에 대해서 이번에 경로 DS에 대해서 적분이 아니라 DX에 대한 적분입니다. 지금 위에 요거랑 차이가 나죠? 적분 변수가 DS가 아니라 DX입니다. 자, 차이가 나는데 우선 요거는 우리가 요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경로 C에 대해서 요거를 C라고 한다면 C에 대해서 이 변수 함수를 DS에 대해서, 그러니까 곡선 C 위에서 선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이 C 위에 있는 G는 fx, y 곡면 위에 있는 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요 x, y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지금 3차원으로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곡선 C 이 위에 있는 이 곡면의 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요 점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 아마 요렇게 따라올 겁니다. 자, 이 선은 물론 G는 fx, y인데 이 x, y는 모두 C 위의 점들이죠. 요 아래에 xy 평면에 있는 C 위의 점들을 대입하면 G 좌표가 나오는, 이 파란색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게 바로 이 fx, y이고, 이것을 ds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종의 커튼의 한쪽 면을 적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커튼으로 쳐져 있는, 좀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아까처럼 요 한쪽 면, 커튼으로 쳐져 있는 한쪽 면의 넓이를, 옆면의 넓이를 적분하는 것이 요 선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DS가 아니라 DX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를 살펴보면 우선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요 fx, y라는 이게 바로 G죠. 높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요런 이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이겠죠. 그죠? 이 G좌표 높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X에 대해서 바라보겠다 라는 것이죠. X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지금 XG 평면에
평면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라보면 이 방금 표시한 이 빨간색 곡선 G는 fx, y라는 곡면 위에 있는 빨간색 곡선이 xg 평면 위에 사용이 되겠죠. 어떻게 사용될까요? 요 위치보다 이 위치가 좀 낮으니까 여기는 요 정도 와서 사용이 될 거고, 요거는 요 점은 여기 와서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면 이 정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있는 함수 높이들, 곡선에 대해서 요 높이들, 요 하나하나의 높이들 있잖아요. 이 높이들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요 적분은 여기 xg 평면에 사용한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넓이, x에 대해서 적분이 되니까 요 넓이가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적분 변수가 아까 s에서 x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3번을 이해를 했고, 이번에는 적분 변수를 y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요거를 y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바로 4번이죠. 4번.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곡선 C 위를 위에 있는 이 함수 곡면을 점들을 선택할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곡면 위에 곡선이 선택되겠죠. 그만큼이고, 그게 y에 대해서 이 높이들을 적분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xyg 좌표에서 내가 여기 서서 yg 평면으로 바라볼 때 이 곡선이 yg 평면 위로 사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 점은 여기로 갈 거고, 이 점은 이미 사용이 됐고, 이 점은 여기로 가서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네요. 요렇게. 자, 결국 지금 여기에서 z 높이 하나하나를 대해서 y에 대한 작은 이 폭 dy로 곱해서 적분한다는 얘기는 결국 yg 평면에 사용된 이 곡선 아래의 넓이, 여기가 지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자, 적분 변수를 y로 바꿨는데 이번엔 또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한 적분 변수에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이게 적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적분으로 표현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좀 의미를, 실제로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게 있네요. 3번과 4번으로 표현된 이 적분은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느냐? 3번에 ds가 아니라 dx로 표현이 되면, 사실상 이 dx라는 것은, 우리가 x라는 것은 t의 함수였죠. 그죠?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미분이 됐는데, 따라서 dx는 x' of t의 dt가 됩니다.
그래서 dx 대신에 여기 dx 대신에 x 프라임 오브 t dt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x는 뒤를 좀 빼야 되겠네요. 원래 x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의 함수고 y라는 것은 또 t의 함수죠. 그래서 x는 t의 함수였고 y는 t의 함수 또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적분 변수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나요? 아까 t의 범위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t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여기 3번의 적분식은 이렇게 계산을 매개 변수 t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dy로 적분할 때는 여기서도 a에서 b까지 y 프라임 오브 dt를 dy 대신에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거로부터 dy는 y 프라임 오브 t에 dt를 곱하면 되니까 대신 넣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x 대신에 t로 표현된 함수, y 대신에 t로 표현된 함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4번의 적분으로 표현된 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3번, 4번식과 아까 적분 변수가 ds로 표현될 때랑 좀 다르죠? 뒷부분이 여기가 다릅니다.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